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바닥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업, 생산, 소매 모든 지표들이 경기 하강으로 간다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만 하더라도 8월에 고작 3,000명 늘었잖아요. 9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물론 추석 연휴 때문에 4일간 조업 일수가 단축된데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빠지고 있다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10월을 봐야지 알겠지만 10월마저도 마이너스가 된다면 침체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전월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 이 정도예요. 결국은 내수도 전월하고 계속 똑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된다 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생산, 여기는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8월 설비 투자가 전월 대비해서 1.4%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감소를 했으니까 벌써 6개월째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죠.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예요. 그 이후로 20년 내에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7년, 1998년은 IMF 외환 위기였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극악한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그때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습니다. 지금 벌써 6개월이에요. 와.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 바닥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타파해야죠. 이겨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이 투자에 나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업은요, 투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 또 기업 이꼬로 적폐 세력이라는 반기업 정서, 거기에다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단 조사, 이런 게 모든 게 겹쳐서 투자는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기업은 비용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 29.5%가 올랐으니 기업이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비용으로 잡히고요,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면 수출 경쟁력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야 지금까지 거의 주 52시간을 지켜왔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견기업은 어마어마한 타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2교대 하던 것을 3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3교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대기업이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수익을 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진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급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결국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율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진국 다 지금 내리고 있어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 선진 4개국이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내렸어요. 35%의 법인세를 21%까지 내렸습니다. 한국은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2%였던 법인세가 25%로 올렸어요. 그러니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거죠. 통상은 또 어떻습니까? 통상 환경이 진짜 좋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관세 폭탄이 뻥뻥뻥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세 폭탄은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등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업이 비용을 줄여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런 안 된다보다는 생각해보자, 검토해보자, 이거는 풀어보자 하는 아주 과감한 규제 혁파가 기업의 비용을 줄여서 경쟁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제 52시간 말입니다. 이것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인정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경제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화하자, 업종별로 차등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엊그제 김동연 부총리는 지역별로 차등화하자, 최저임금 밴드를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하는 일본식 모델을 검토를 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적으로 6개월보다는 1년에 걸쳐서 주 52시간을 맞춰라. 바쁠 때는 좀 많이 쓰고 덜 바쁠 때 좀 덜 쓰고 해서 주 52시간을 맞추는 탄력적 근로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 혁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과감하게 혁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미래가 보여야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보유할 뿐입니다. 분명하게 이 하강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주 탄력적이고 유연하고 그리고 큰 틀의 행동과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